그런데 제 작가 인생에 트라우마로 남을 수준의 사건이 생겼어요. 때는 작년. 저한테 한나의 사진이 전송이 됐습니다. 야, 너 그만둔다며? 누가 그래? 구인공고에 올라왔던데. 그러니까 나를 자르고 새로 작가를 고용한다는 구인 글이 나도 모르게 구인 게시판에 올라온다. 이거 딱 들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지 않겠어요? 제 트라우마 좀 고쳐주시면 안 되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리를 대체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거를 어쨌든 뭐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나가세요 하면 그냥 곱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문제가 터졌을 때 혹시 어떻게 좀 처음에 대처를 하셨을까요?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사진 한 장을 받았을 때는 네. 정말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만행이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사실 내일이 녹화였는데 그 녹화 전날 이제 발생한 일이었거든요. 네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내일 녹화를 한다라는 건 이해 불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수습을 해야겠더라고요. 방송작가 유니온에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일단 전체회의 자리가 있었는데 녹취를 하여라. 내일이 이제 녹화니까 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체 회의를 한다. 네. 그래서 일단 녹취를 하라는 조언을 듣고 이제 전체 회의에 가서 네. 그 저에게 발송된 사진을 출력을 해서 전 스태프에게 돌렸죠. 그 사진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그 저희 구인 공고 글이었어요. 누군가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네. 보내준. 근데 문제는 그 공고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는 작가들을 꾸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네, 그러니까 목요일이 녹화였는데 네.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할 작가들을 구합니다. 이제 이런 거였던 거죠. 욕해도 됩니까?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욕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돌렸습니다. 누가 네. 올렸냐? 다들 정적 점점점이더라고요. 다들 서로 올리지 않았다라는. 아무도 올리진 않았는데 자기는 모르는 얘기가. 알파고가 올렸다. 아니 정적이더라고요.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작가진이 이 사람들을 대체할 사람들이 출근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한다면 월요일에 짠 공개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럼? 급한 불은 꺼야 하니 녹화는 하고 녹화하는 날 얘기하려고 했겠죠? 시청률이 안 나왔는데 이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게 작가들 탓이다. 네, 본사에서 바꾸라고 했다. 작가진을 교체하라고 했다. 네. 그래서 본사에 따졌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삼자 대면을 하자. 서로 아니라고. 네, 양쪽도 아니다. 서로 아니라고. 아니 도대체 그놈의 구인글을 누가 올린 거야 그래서 방송작가 노조에서는 도움이 되는 조언을 좀 해주시던가요? 그럼요. 녹취를 해라. 계속 영업 비밀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삼자 대면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본사에 있는 앞에 제작사가 본사가 시켰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뷰를 하죠. 자, 그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프리뷰라는 거는 이제 방송 작가 초년생들에게 아주 익숙한 용어입니다. 상황과 그 말들을 다 이제 받아서 옮기는 작업이죠. 원진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10년 차가 넘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프리뷰에 있어서는 타의 수정을 불허하는 베테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색이 됐을 우리 저 제작사와 원청 그 방송사의 표정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프리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 방송작가 유니온에서 문제 제기를 했죠. 이런 얘기들이 네. 너희들 사이에서 오고 갔는데 네. 도대체 그러면 누가 작가를 바꾸라고 한 거냐? 거기서 한번 점점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가 되게 심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방송작가 대나무 숲에 올랐는데 저도 3개월 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라는 식의 사람들의 증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약 3개월 주기로 작가들이 이런 식으로 통 교체를 하는 식으로 계속 시청률 압박에서 벗어났던 거죠. 그 제작사가 원래 그런 식으로 3개월마다 네, 3개월 간격으로 사람을 그렇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걸 작가들이 몰랐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놀라웠어요, 저희는. 아니 무슨 뭐 형광등 갈아 끼우는 것도 아니고 뭐 분기별로 바꿉니까?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면 제작진이 어떤 제작 과정에서 프레시함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면 왜 작가만 바꿔요? 그 PD는 안 바꿉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네. 누구를 어떻게 바꾸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었는가를 참 문제 삼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원천이라고 하는 방송사에서 네. 그 외주사 상대로 갑질을 되게 많이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막 되곤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외주 갑질 방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막 만든단 말이에요. 음. 그럼 그때 보면은 프로그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단 30일 이전에 통보를 한다라는 식의 최소한의 룰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근로기준법에도 사람을 해고할 때 네. 4주 전에 통보를 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은 한 달치 돈을 준다. 이런 식의 최소한의 계약 룰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할 때 3개월 내에 시청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서 아무 때나 해고할래. 이런 식의 계약은 공정하지가 않죠. 사실은 여기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문제를 저희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봤더니 네. 계약서를 전혀 쓰지 않고 있었고 네. 그리고 막내 작가들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돈을 받지도 못하고 있었고 네. 이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본사 담당자랑 얘기를 했었고 잘못됐다. 작가를 이런 식으로 해고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사과문을 쓰게 하겠다. 하지만 우리랑은 무관하다. 이 일관된 태도를 보였죠. 그럼 사과문을 쓴다는 얘기는 다시 원대 복귀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을 또 당사자에게 어땠습니까? 복귀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죠. 아, 하고 싶으면 하래요 또? 복귀를 그럼 왜 처음부터 자른다고 해가지고 그 난리를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해라. 우린 네. 자르라고 한 적이 없다. 했는데 사실 누가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 기분 상태로 해봤자 서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리 없잖아요. 뒤통수를 치는 동료들하고 어떻게 계속 같이 일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네요. 네, 그렇죠. 고민 끝에 저희가 그냥 다 같이 빠지겠다. 네. 대신에 사과문을 똑바로 써라라고 했는데 그 사과문조차도 서로 이제 차일피일 미루면서 네. 되게 늦게 받았고요. 저희가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진 못했죠. 프로그램 이름도 빼야 하고 방송사 명도 밝히면 안 되고 담당 PD의 이름도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것저것 빠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과문이 되게 형식상의 사과문이 된 거죠. 잠깐만요. 미안한데 내가 누군지를 밝히면 안 되고 내 소속이 어딘지를 밝히면 안 되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일인지 밝히면 안 되고 그냥 미안하다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아니 전 부지 부장님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미안하다만 남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 사건이 굉장히 뜻깊었던 게 뭐냐면 뜻깊었다고 하니까 뜻깊었습니까 미안한데 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그동안 사실이 이제 방송 전혀- 주변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상처를 입고 그냥 네. 그 문제를 외면하고 네.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해버리고 나서는 계속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맙게도 피해 작가들 7, 8명이 똘똘 뭉쳐서 네. 유니온 차원에서 같이 대응을 했고 사과문을 요구하는 과정까지 같이 갔단 말이에요. 예. 방송작가 유니온한테 공식 사과문을 보낸 건 이 사건이 처음이었어요. 저희는 사과문을 받는 사례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이제 계약 문제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조금 해소하고 싶었죠. 그리고 저희 방송작가 유니온이 해당 제작사와의 관계가 예. 아니라 사실은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심사하는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기준에 공정한 계약서를 쓰고 이들에게 뭐 근로계약을 맺는지 음. 잘 지급하고 있는지 등등의 것이 제작사의 제작 능력 뭐과 마찬가지로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방송사 상대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노동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흔하게 보는 그 원하청 문제가 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삼성이니 현대차니 이제 전 세계급으로 이제 커진 한국 대기업들을 보면 원하청 관계에서 최소한 1차 벤더나 2차 벤더 정도까지는 그 인사 관리를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그 경향이 좀 나타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동 이슈에 대해서도 큰 탈이 나지 않도록 하청한테도 그 정도의 기준을 요구한다. 이게 지금 대체적인 컨센서스로 합의가 되는 것 같은데 한국의 소위 이제 방송사들이 그 정도의 관리도 하지 않겠다. 방송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유계약이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외주사에 대한 갑질로 비춰줄 수 있다. 사람은 인력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지는 외주사의 자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요. 사연 글을 보면서 조금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나는 이 사건이 트라우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이 사건으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건을 계속 공론화했던 이유는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다 뜻이 공감됐단 말이에요. 이제 저도 10년 넘게 일을 했지만 임금체불을 당해 혹은 이렇게 잘려도 우리는 그냥 위에서 잘리라면 잘리는 거야 라는 그만두라면 그만둬야지 라는 게 되게 당연한 게 몸에 배인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위에서부터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선배들도 이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이게 부당한 행위여도 부당하다고 전혀 말해주는 선배들이 없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계속 저희 노조가 생기면서 한 명, 두 명 계속 싸워 나가잖아요. 목소리를 내고. 사실 그런 게 없었으면 사실 저희 팀도 같이 그렇게 단합해서 야 우리 한번 싸워보자, 우리 한번 그래도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말해보자라고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접 사과문을 받으셨을 때 그 좀 기분이랄까 뭐 어떤 성취랄까 이런 게 있으셨어요? 있었죠. 사실 그때 당시에 저 되게 일을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네. 작가 일을 너무 그만두고 싶었고 사실 이런 환경에서 내가 지금 10년 가까이 일을 한 건가? 라는 그런 되게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요. 네. 후배들한테도 되게 미안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과문을 받기까지 되게 똘똘 뭉쳐서 잘 싸웠던 것 같아서 되게 그래도 나름의 뿌듯한 성과가 아니었나. 뭉쳐서 뭔가를 요구해서 그걸 얻어내는 과정이 어쩌면 이제 노조가 같이 뭉쳐서 요구해서 받아내는 과정이 이제 작은 축소판이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방송작가지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줬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작두를 타셔가지고 그럼요. 내가 지부장 한번 해봐, 다 죽여버리겠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유니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사과문이 아니에요. 저희는 지부장을 얻었어요. 블랙 제작사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 허튼 수작 부리다가는 지부장이 계속 양산되는 수가 있습니다. 생각 잘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래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당신을 지켜주는 빨간 의상 훅 들어오시는데. 작가들의 친정 방송작가 유니온 026956-0050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친정이면은 남자 작가들은 어떡합니까? 심지어 미혼 작가는 어떡하나라고. 억울하게 제작사에 돈을 떼었다? 받아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 저희가 함께 싸워드립니다. 방송작가 유니온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그 고용보험법을 좀 이렇게 넓게 적용을 해서 예술인들한테까지 적용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와서 여기에 모든 작가들이 다 해당되지는 않아요. 이제 보도국 작가 네. 혹은 취재 작가. 그러니까 임경민 작가 같은 경우 포함이 안 되는 거죠. JTBC 보도국 작가였으니까. 예술인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질문지를 쓰면서 이것은 일종의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방송을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트를 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넓게 좀 적용을 해주면 안 됩니까 그거?